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5월 23일 K9 자주포 포신에 사고를 당한 안태랑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군 조직이 군인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증언입니다. 안태랑님은 23년 5월 여단 포술경연대회에서 K9 조종수로 참가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포술경연대회가 시작되고 K77 지휘 차량에서 K9 자주포로 좌표가 와야 했지만 6, 7분간 지연되게 되면서 이에 따라 주변에서 욕설과 초조함이 난무하는 사이 조종수 안태랑에게 내려져야 할 기본 안전명령 의자 내리고 해치 닫아 이 명령이 없이 순간 포신이 임의로 회전을 했고 안태랑 일병의 왼쪽 얼굴을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응급수술 13시간 45분 대수술 만에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2차 가해 여단장은 부대로 복귀해서 통원 치료해라 라는 말로 회유를 했고 거기에 현역 부적합 심사도 거절되고 이후에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한 것에 부대에 전화로 물어봐도 넌 이제 우리 소속이 아니니 병무청에 물어봐라 라는 대답. 안태랑 일병은 국가로부터 버려졌다 라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나는 그날의 기억. PTSD에 시달려 방 안에 갇혀 2년 동안 세상을 마주하기 어려웠고 2년 만에 세상에 나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나 혹은 내 전후, 미래에 우리 자녀가 겪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 댓글과 좋아요를 통해서 이 영상을 좀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안태랑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3년 5월 23일 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K9 자주포의 포신에 얼굴이 이제 끼이면서 지금 얼굴 전체가 다 이제 골절이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나 많이 다친 곳이 시야 부분, 구강 부분이 많이 다쳤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고 있는 상태고, 주요 진단명을 보니까 하악골 결합 부위 골절, 그리고 우측 하악골 파결 골절, 안화 바닥의 골절.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아예 골절이 있어가지고 이게 뉴스에서 아마 한 번도 나왔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진짜 저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한 상태였죠. 2023년에 포술 경연대회로 제가 자주포 조종수로 참여를 했습니다. 원래 매뉴얼대로라면 K77에서 저희 K9 자주포로 위치값을 보내주면 이제 간부가 조종수 안으로 들어가 라는 사인을 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쪼라고 하는데, 포신을 고정하는 장치가 쪼라고 하는데, 제가 쪼를 풀고 저는 의자를 내려서 뚜껑을 해치를 닫으면 그 안에 코팅된 종이로 조종수 해치 닫음 보고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걸 그대로 간부님께 말씀드리면 이제 오케이 사인이 나면 이제 그때부터 포신이 움직이면서 사격 명령이 시작되죠. 훈련장에 도착을 해서 간단한 훈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발선에 도착하기 전에 좀 떨리네요. 천천히 하세요. 그 출발선에 서기 전에 그 뒤쪽에서 완전 간단하게 뚜껑을 닫고 포신을 조금 돌린 다음에, 이게 원위치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원래대로라면 1분 30초 안에 K77에서 위치값이 와야 돼요. 근데 6분, 7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이제 뒤쪽에서 되게 거친 욕설을 하면서 뭐 하냐, 왜 안 오냐 이러면서 조용하다가 갑자기 기계음이 들리더니 이미 이쪽에 피할 수 없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고, 네. 다행히도 수술이 잘 된 건가요? 이제 처음에는 국군 수도병원으로, 경기도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된 다음에 한 2, 3일 후에 제가 수술을 받았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날 그 응급 구조 헬기가 바로 떴고, 거의 한 네. 30분 만에 떴고, 그 다음에 양촌리에서 응급 구조사에 헬기 탑승했고, 그 다음에 바로 1시간도 안 돼서 그 15시경에 3시에 이제 외상센터에 바로 도착을 했더라고요. 응급조치하고 중환자실로 이송이 됐고, 외상센터에서 이제 계속 진료를 시작한 다음에 정확히 이틀 후에 네. 수도통합병원에서 아마 이 하악골 때문에 위탁 진료로 해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간 걸로 여기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얼굴에는 핀이 몇 개나 박혀 있는 거예요? 몇 개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이 아랫부분, 그리고 특히 잇몸뼈가 많이 으스러졌어서 이쪽에 다 몰려 있어요. 그리고 눈을 받치는 이 안아골절이 되게 다 으스러졌어서 그물망으로 지금 눈을
붙인 상태여서 이게 오른쪽 눈이 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뜨면은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되게 안 맞고 이쪽 오른쪽 신경이 잘 안 움직여요. 사고가 난 지 2년이 지났는데 네. 2년 동안 아직도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 거죠. 거기 의사 선생님께서 세브란스 의사 선생님께서 100%인 치료는 없다. 이제 손상이 갔기 때문에 돌아오진 않는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는 우리 안태랑님의 국가유공자 만들기. 그래서 안태랑님이 그 군에 계시면서 이런 보훈 관련해서 보상이나 치료나 혹은 그 이후에 국가유공자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받거나 좀 이렇게 지원을 받은 게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일단은 현부심이라는 제도로 일단 신청은 해보자 이렇게만 말을 듣고 7월 말부터 마지막 최종 12월 말까지 최종 거절되기까지 그냥 계속 현부심이라는 제도로만 평가를 받고 거절 이런 게 반복이 됐었죠. 흉터나 PTSD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요건에 대해서 설명받거나 도움받은 게 전혀 없죠. 그렇게 자세한 이야기까지 못 들었고 이제 치료비 관련해서 제가 세브란스로 위탁 치료를 받는데 이제 이 이빨 부분은 거기서 군대에서 해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태랑님이 사실 다치신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2년 동안 밖으로 잘 나오기 좀 꺼려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힘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가 수술 받고 나서 한 달 정도는 내가 이제 살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되게 기뻤어요. 근데 그 병원 안에서 1인실에서 이제 현부심이라는 제도로 전역을 시켜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달, 2달 지나도 계속 거절되고 그냥 말뿐인 위로만으로 계속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 안에서 점점 고이고 감정이 터진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현부심으로 군 복무 질환자로 해가지고 아마 현부심을 진행해서 지작사에서 전역을 시켜주려고 부대에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아마 이거를 위탁진료기 때문에 이 걸렸을 거예요. 전역을 하게 되면 군인에서 신분이 민간인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그 민간인으로 전환되는 순간에 발생되는 모든 치료비는 태랑 씨가 내거나 태랑 씨 부모님이 이제 받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법령상에는 전역 후 1년까지도 지원이 가능한데 이게 1년이 넘어간다고 판단해서 누군가 그런 조언을 했을 수도 있어요. 군의관 중에 태랑 씨가 2년, 3년이 치료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병 전역이나 아니면 현부심을 해서 전역 조치를 하게 되면 이 치료비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가중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런 판단에 의해서 네. 전역은 안 시키고 일부러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네. 신분을 남겨놓는 네, 거죠.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장애보상금이라는 거 금액이 얼마 되죠? 지금 현재 이 상태로만 봤을 때는 뭐 4등급해서 1,6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지금 그 진료 금액 치료비가 초월할 수도 있으니까. 네, 초월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군에서는 그런 판단을 아주 누군가 현명한 분이라면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근데 태랑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2년 동안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좀 갇혀 있었다라는 얘기 좀 들었어요. 네, 제가 7, 8개월 정도를 국군 수도병원에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제가 느끼기로는 거기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아시다시피 최상병님께서 제가 다치고 나서 한 달 뒤에 그런 뉴스를 접했어요. 뉴스 같은 데를 보면은 저렇게 죽은 고인분도 저렇게 대하는데 죽지도 않은 내가 뭐라고 이러면서 제가 숨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약 2년 동안은 집 안에 있었나요? 네, 집에만 있다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2025년 7월 19일 최상병 길 2년 제가 유튜브 업로드를 7월 18일 하루 전날에 제가 올렸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다짐을 한 거죠. 내가 남겨진 내가 떠난 분들을 위해서 조금의 목소리라도 내고자 나의 역할이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 말씀 딱 드리면 네. 지금 태랑 씨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 캡틴 김상호 나오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군 병원장이나 부대장은 이 국가유공자나 앞으로 향후 치료에 관련된 법령으로 아예 환자관리 훈령이 나와 있어요. 다 안내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현부심을 안 하고 수도통합병원에서 만약에 의병 전역을 했다 그러면 의병 전역 끝날 때 마지막에 그런 것들 다 안내를 해줘요. 그러니까 수도병원은 하고
일반 부대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일반 부대장도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네. 부대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부대장이 이걸 원래 다, 너 나가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도 전환이 되면 너 혹시나 더 힘들면 현부심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게 군인이 이제 민간인으로 전환되면 전역 전에 국가유공자도 신청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안내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라도 그런 그렇죠. 말을 해줬으면 내가 그 후에 단계를 밟았을 텐데, 제가 직접 부대에 전화를 해서 내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물어보면 부대에서는 이제 이쪽 소속이 아니다, 병무청 소속이다, 그래서 병무청에 전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친 분들은 다 방군이 돼요. 다쳐서 군에서 다치고 나오면 다 방군이 돼요. 그거의 첫 번째가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우리 안중근 행정사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우리가 어떤 좀 흐름대로 진행이 돼야 되고 어떤 걸 좀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후유장애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어서 일단은 후유장애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저작 기능이라든지 씹는 기능이라든지 개구 상태, 그리고 아니면 언어 장애가 있는지 이것도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턱관절 내전증이 남아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딱 봤을 때 그냥 등급이 나올 수 있는 거는 흉터는 뭐 기준에 부합해서 흉터 부분은 나올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PTSD. 그래서 저희가 최종으로 지금 예상하는 건, 지금 이제 오늘 와서 보니까 이제 안면 마비가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해서 7급이 3개면 6급 사망이거든요. 6급 사망 정도나 6급 이상 정도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6급 이상이면 보상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훈련 중 다치셨으니까 무조건 국가유공자 요건은 되실 것 같고, 지금 6급 이상이 169만 원이고 아마 6급 사망이 한 13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도 130만 원 정도 평생 받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취업이라든지 거기다 교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어서 무조건 돼야 됩니다. 안태롱님. 내가 이제 앞으로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 잠깐 요 내용은 캡틴 김상호님이 전적으로 안태랑 씨를 지원해 주기로 다 약속을 하셔서 저도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하는 거니까 태랑 씨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다 안 받으시잖아요. 받아야 아니, 제가 드리는 금액은 선배님이 받으신 금액의 절반밖에 안 되는 금액을 또 해주신다 그래요. 다 도와주시는 거죠. 선배님 원래는 선임비를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안 받으신다 그랬는데, 그래도 선배님 그러지 마세요. 저도 도움 줄 수 있게끔. 그래서 저 또 한다고 하니까 다른 분이 또 도움 주신다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하고, 선배님도 이제 또 해주시고 해가지고, 이게 1년으로 끝날 싸움이 아니라 몇 개월 만에 끝날 싸움이 아니죠. 2년에서 길게는 3년 봅니다. 왜냐면 치료를 동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를 동반해야 돼서 저희가 이게 치료가 나아지는 걸 보면서 또 무조건 바로 국가유공자 때려버리면 치료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최종 치료까지 저희가 다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 마지막 상태에서 이제 유공자까지 신청하는 것까지 해서 이게 긴 싸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저 혼자였다면은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다가와 주신 다음에 걱정하지 마라, 전화로 저희가 다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씀만으로도 너무 든든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정말 두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원래 싶습니다. 또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는 방군이지만 이 따뜻한 면을 또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잘 안 알려줘서 그렇지. 이런 친구들이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서 도대체 무슨 애국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또 이러한 일들이 또 발생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좀 맹점, 좀 확보해야 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큰 사고 같은 경우는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감찰 여부, 이런 것들을 다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태랑 씨의 경우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군사경찰에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조사를 했고, 그 조사 기록을 우리가 또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봐야 돼요. 그 안에 여러 명의 진술서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그 내용이 정말 정확한 건지, 아니면 태랑 씨의 또 잘못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확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치료 기록을 이제 전부 다 확보해야죠. 근데 이제 지금 PTSD가 치료 기간이 너무 짧아서 다시 그거는 이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혹시 PTSD로 지금 좀 많이 힘든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고 났을 때 상황을 내가 생각하자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밥을 먹거나 대화를 할 때 그런 감정들이 훅 들어오거든요. 그럼 너무 불안해요. 일단
너무 불안해서 이걸 또 가족한테 예민해지는 모습을 또 보이기는 싫고, 그래서 제 방에 들어가서 그냥 불 꺼놓고 뭐 손톱을 좀 이렇게 지그시 세게 말고 천천히 하면서 제 나름대로 좀 삭히는데, PTSD로 힘든 거는 되게 사람 많은 데 가면은 좀 괜히 위축되는 것도 사실이고, 좀 가슴이 떨리고,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하는 것도 좀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떨리네요, 솔직히 말해서. 저 형우배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태랑 씨랑 처음 통화했을 때 딱 그 얘기부터 했잖아요. 너무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증상들 자체가 다 PTSD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받기 시작하셔야 돼요. 네. 아직 정신과 치료 많이 안 받았어요? 꾸준히 받았으면 저도 좋았을 텐데, 이제 그 중간에 병원도 바뀌고 제가 집으로 와서, 제가 지방에 살다 보니 서울 쪽 큰 병원은 못 오는 상황이어서,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치과 올 때 같이 받으면 좋겠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래서 정신과를 예약을 했더니 한참 그 의료진 파업 때문에 이게 무기한 연기가 돼서 그냥 집에 있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보면 7개월인가 8개월 동안 방 안에서 그냥 틀어박혀 있었다. 이때가 진짜 심했을 때거든요. 네. 그때 이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벌써 예전부터 와 있었던 건데, 근데 그때 치료를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대인기피증 비슷하게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병원에서 사람이 그냥 싫어버리니까 그냥 나 혼자 삭히고 이게 더 편했어요. 그래서 뭐 병원 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게 당연히 베스트인데 제 마음이 그게 안 됐습니다. 저도 생각하는 건 태랑 씨가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03년생 이제 그러니까. 22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2살이라고요? 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른이잖아요. 지금 어른이 태랑 씨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손잡고 진짜 3년만 고생해서 국가공자 되고 취업도 되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살 희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나는 그 길을 만들어 준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국가유공자 되면은 막 그런 공공임대주택 그런 것도 지금 다 됩니다. 돼요? 네. 다행이네.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제 치료비, 거기다 이제 교육,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게 취업이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특별 채용으로 하기 때문에 목포 지역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될 수 있고 공공기관에도 취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훨씬 뭐 미래는 조금 밝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제 개인적인 보상, 합당한 보상 당연히 받을 거지만, 너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는 게 너무 비일비재하잖아요, 솔직히. 내가 다쳤으니까 군대에서 다친 게 너무 당연시 되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보상보다도 군 문제 처우 개선,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치료비 때문에 고생하던 친구가 치료를 마음껏 받을 수 있게 돼가지고 그 사람의 뭔가 미래를, 지금 나는 이제 치료받아서 나을 수 있구나라는 이 희망을 줬다는 거에 우리는 가는 거지. 그래서 태랑 씨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도와드려서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면 뭐 어차피 영상을 통해서 다 나갈 거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군에 가서 다쳤다? 그러면 캡틴 김상우 채널 보면은 나와 있더라, 어떤 거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것만 해도 처우 개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더 많이 알려야 돼요. 그래서 네. 제가 태랑 씨한테도 저희랑 같이 하면서도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올리면 아마 후배들이 태랑 씨 채널 와서 보면서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이거 내가 챙겨야 되고,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하면서 공부하다 보면 또 그런 부분을 또 알게 되면 그것도 알려주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군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직적으로 뭔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조직이 빨리 생겨야 되고, 그리고 태랑 씨처럼 그냥 너 다쳤으니까 군에서 나가,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연계가 안 돼요. 그 다음이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너는 병무청 소속이니까 라는 게 너무 상처를 받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병무청에 넘어갔을 때도 이 태랑 씨의 자료가 다 병무청에 갔을 거고, 거기에 다 군인 출신들이 다 취업해서 있으면 안태랑 씨 지금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거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너무 아프시면 재검 신청도 할 수 있고, 뭐 사회복무원도 현역 부족, 이런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다 따로따로예요.
국방부 따로, 병무청 따로, 보훈청 따로.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합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태랑님은 원래 꿈이 뭐였어요? 저는 원래 소방관이 꿈이었어요. 소방 간부. 정확히는 소방관을 위한 소방관이라고 할까요? 이제 중앙소방학교에서 뭐 소방학을 가르치든 교관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래서 소방관이라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 이게 열이 가하면 녹기 때문에 다시 생각을 해라. 뭐 당연한 말이지만 조금 속상하긴 했죠. 평범한 직장을 되게 저한테는 제약이 되니까 그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소방 공무원도 있잖아요, 행정공무원. 다양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었던 거는 교관, 소방관을 위한 소방관이 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소방관, 또 이제 군대 다닐 때까지 소방관이었는데 저도 이제 다치고 나서 겁이 좀 많아졌어요. 그냥 침대에 일어나면 갑자기 핑 도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진로는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22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인데 우리가 이 청년이 잘 성장하고 다시 또 이렇게 군에 대한 자신이 다친 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고 또 내가 군에 몸을 다친 것만큼 또 국가가 또 보온해주는 그런 또 사회가 되고 좀 저희가 잘 도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혼자였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몰랐는데 먼저 이렇게 두 분께서 저한테 다가오셔서 전화로 그래도 말이라도 너 그냥 몸만 와라, 우리가 다 해주겠다. 뭐 여기서 말하는 게 적절하진 않겠지만 선임비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믿고 맡겨달라 라는 말에 제가 너무나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두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캡틴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태랑님의 영상 보셨습니까? 우리 안태랑 친구는 22살밖에 안 되는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군에서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현재 안면이 다 뭉개지고 안면 감각이 잘 돌아오지 않아서 말도 어눌하게 하고 현장에서 치아가 4개가 그대로 뽑혔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2개만 임플란트를 하고 지금 2개는 치아 잇몸이 좀 건강해진 다음에 또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발음도 세고 안면에 지금 안아골절이 와서 시야가 완벽하게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안면에 그 감각도 많이 무뎌진 상태이고 얼굴에 수백 개의 철심을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큰 수술 자국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사고 이후에 2년 동안 집 밖에 나오지 못하고 PTSD 장애로 밖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저랑 처음에 이제 안태랑님이랑 전화를 통화했을 때 사실 유튜브에서 보는 모습은 되게 강인하고 되게 조곤조곤 말을 잘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되게 강인한 친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전화 목소리와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 유튜브 앞에서 나오는 그 모습은 정말 연습하고 정말 크게 숨을 들이키시면서 힘겹게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안태랑님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매번 치료를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도 만만치 않고 본인의 인생의 시간을 치료에 또 전념하다 보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제가 군인들 상대로 군인들 컨텐츠로 밥 벌어먹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태랑님을 돕고 싶었고 안태랑님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주자 우리 안종래 행정사 선배님과 함께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주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제가 대신 선임 비용을 냈고 그 와중에 또 가온 집수리 김철우 대표님께서 또 김철우 대표님도 포병 출신이시거든요. 그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다, 자기도 돕게 해달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캡틴 김상호와 가온 집수리 김철우 대표님이 선임비를 반반 이렇게 부담을 하고 근데 또 안종래 행정사님이 선임비를 다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 가온 집수리 안종래 행정사님 이 셋이 작게 힘을 합쳐서 우리 안태랑님을 국가유공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염치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1, 2년 정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요. 안태랑님을 위한 모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태랑님이 지금 목포에서 서울까지 치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아르바이트도 못하고요. 지금 상황이 또 현역이에요. 지금 상황이 완전 민간인이 아닙니다. 사회복무요원 대기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안태랑님의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에게 염치불구하고 우리 안태랑님이 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10,000원, 20,000원 조금씩만 모아주신다면 22살 청년이 군에서 받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또 한번 이렇게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2년 전에도 제가 그 지상사님 장애를 가진 아이를 위해서 치료비를 위해서 안산에서 대구까지 이제 라이브 행군을 했는데요. 그때도 1,500만 원 가량이 모아져서 그렇게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안태랑님에게 내가 얼마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아 내가 저 청년에게 조금이나마 작은 희망을 좀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작은 금액도 좋으니까 좀 이렇게 안태랑님에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둔 계좌는 제 계좌가 아니고요. 안태랑님의 가족분의 계좌이고 저를 통해서 가는 게 전혀 없다 보니까 평소에 저를 응원하셨던 분들도 저한테 뭐 도네이션 후원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럴 때 이렇게 힘든 우리 전우를 위해서 도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이 짧으면 1년, 빠르면 2, 3년이 걸리는 아주 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긴 여정에 저 캡틴 김상호와 안정민 행동사무소 그리고 든든한 후원자 우리 가온지 입술이 김철우 대표님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 우리 안태랑님도 저희를 믿고 잘 치료받으시고 끝까지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니라 안태랑님을 위해서 많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